강좌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대부도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부도지 1장부터 26장까지를 대부도지라 하고, 그 다음에 요 27장부터는 소부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마고 시대로 따진다면 항공시 기원 또는 마고 기원 1156년이라고 부도지 26장에서 제가 왜 기원을 그렇게 잡는지, 마고 기원 또는 항공시 기원 올해가 1156년인지를 제가 계산해 드렸죠. 바로 3세 가럽당군 또는 3세 업무당군까지 천부전수 7천년,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마고 또는 부도전수 1156년, 바로 3세 가럽당군 때 또는 업무당군 때 부도 복번에 부도의 역사가 폐간이 되고 문이 닫혀서 다시 재오픈이 복권이 되지 않은 지가 벌써 5천년이 지났어요. 그 천부단에 또는 부도의 문을 닫은 지 그 이후의 얘기가 소부도지란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소부도지를 보면은 이게 신라가 직계로 박혁거세 자손들이 계승을 해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후대의 부도를 또는 마고대성의 예법을 전수하고자 했던 그 가슴 전절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후대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도지 제27장을 보면은 은혜 망명자 기자가, 이게 우리가 기자조선 하는데, 기자는 은나라의 대사상가이자 은나라 왕의 숙부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은나라 주왕의 숙부잖아요. 이게 기원전 1122년에 은나라가 망하자 주무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조선으로 왔다고 하는데, 조선 땅에서 살가지고 죽었는데 그가 살았던 산동성 하남성이 조선 땅이다. 이 기자 무덤이 산동성 조연에 있어요. 기자 사당에 하남성 기연이 있고 산동성 하택시 조연, 하남성 합벽시 기연에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선 땅에 와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땅이 한반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합벽시, 하택시, 요 두 군데에, 요 보면 하택시 조연, 이 산동성 조연이거든요. 합벽시, 하택시, 산동성에 여기에 무덤이 있고, 하남성 기연, 하남성 합벽시 기연, 여기에 기자 사당이 있어요. 그러면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오재훈 선생님이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이게 고조선의 서쪽 경계라는 얘기예요. 주나라는 바로 이쪽 지역에 있었으니까 은나라는 이쪽 지역에 있었고, 그런데 이 기자가 은나라의 대사상가로 알려져 있는데, 부도 소부도지의 내용을 보면은 부도에 반역한 역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을 왜 우리 고조선 역사에 그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기자가 패한 군사와 난문을 이끌고 부도의 서쪽에 도망하여 왔다. 명예를 위하여 당호의 법을 행하고, 당호의 법은 뭡니까? 하나라 오임금의 법을 행한 건 뭡니까? 요의 잘못된 오행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오행 삼정을 써서 홍범무함을 시행하였다. 이게 뭡니까? 홍범부주. 천홍의 도화는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 요의 법제를 따르는. 그러면 기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천수를 몰랐던 요의 후의 무리들이에요. 잘못된 오행으로 혹세무문에서 백성들 간에 최초로 계급을 만든 요의 저 악행을 부도에 대응하는 당도를 만들어서 대항했던 저 요의 악행을 인세지 2차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원전 12,000년 전에 바로 마고대성의 백소씨 쪽의 지소가 저질렀던 오미의 변에 해당하는 대역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요예요. 그 요의 법제를 따랐다는 얘기죠. 은혜 군문이 무력으로 부도의 요중을 억압함으로 요중이 마침내 명지의 단을 봉해버리고 3세 가륵당군 때 부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도 이 은나라 멸망할 때 기원전 1122년의 얘기입니다. 은혜 군민들을 기자의 무리들을 받아주니까 부도를 오히려 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지의 단을 봉해버리고 동해의 물가로 피하여 살았다. 이 기자가 부도 복포의 대업을 방해한 장본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쪽으로 피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라의 선주민이 됩니다. 즉 옛날에 사례벌의 공지였다. 이게 서라벌 아닙니까? 서라벌. 네. 이게 저 위치로 보면은 기자가 살았던 지역이 여기니까 이쪽 지역에 있다가 동쪽으로 쫓겨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옛 신라의 영역이 오재현 스님 강좌에 의하면 여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박찬봉 고수의 삼국 천문 관측 기록, 최적 관측지로 보더라도 바로 저 지역으로 나타나거든요. 초기 신라가 분명히 글러시는데 동쪽으로 오게 된 연유가 이런 은나라 유민들, 기자의 무리들 때문에 밀려난 거예요. 사례벌은 긴이 광야에 유배된 사람이 아침에 내걸고 저녁에 거둬들여 먼 곳에서 살면서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큰 길을 광야에 걸어놓고 육촌을 설치하고 인접의 제족과 분담하여 함께 지키되 각각 한이라 하고 보위하였다. 한은 보위의 뜻이다. 뭘 보위합니까? 부도를 보위하는 거예요. 마고의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뭐야? 여기를 보세요. 평지장, 높은 장대를 이 푸른 땅은 북경에서 상해까지 이게 해발 1m입니다. 제가 2,000km를 열차를 타고 가봤는데 가도 평지밖에 없어요. 긴 장대를 걸어놓으면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저런 데밖에 없죠. 사실은 산악지역에 장대 세워봐야 그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추론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삼한, 마한, 진한, 변한. 그 중에 진한은 단자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고 마한, 변한은 각각 왕을 두고 분치를 했다라고. 그래서 47분의 당군께서 2096년 동안 통치한 이 인류사의 기적이 바로 고조선 역사 아닙니까? 우리로 따면 당군 조선의 역사, 옛 조선의 역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의 마한과 남의 변한과 동의 진한의 사만이 부족의 자치를 행하고 똑같이 마한과 변한이 동의 진한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북으로 간 게 뭡니까? 고구려가 되었고 남으로 간 건 뭡니까? 백제가 되었어요. 진한은 바로 신라로 이어진 거예요. 사만의 부족의 자치를 행하고 선세의 도를 굳게 지켜 부도의 도를 굳게 지켜 하늘의 수를 굳게 지켜 이후 천년 사이에 기자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위 방도하는 일에 전념하여 그의 여력이 없었다. 죽기 살기로 서쪽에서 침범해오는 서토의 무리들을 방어하고 부도를 지키는데 모든 기력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때
타토의 쟁탈의 바람에 점차 격심하여 동료와 혼란이 사만의 파급됨으로 맞죠? 춘추 전국시대 하은 주나라가 붕괴되면서 그냥 이 전 국토가 그냥 사고 놀러대가지고 권력 상쟁을 벌이던 시기 아닙니까? 주나라가 멸망하면서 육천의 사람들이 서로 모의하고 서쪽의 하가 점차 임박하여 지켜내기가 장차 위태래 오니 어쩔 수 없이 통합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마침내 경계를 정하고 그전에는 경계도 정하지 않았고 요새도 별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나라 이름도 정하지 않았다고요. 부도의 법을 행하는 자명 북극성 마고의 백성들이 별도로 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왕을 칭할 필요도 없고 나라를 칭할 필요도 없고 그래 국호도 신라 초기에 보면 없습니다. 마침내 경계를 정하고 요새를 세워 혁거세를 추대하여 다스리는 일을 위임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화백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죠. 이게 천선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 부족들 또한 수령을 추대하여 방비하게 되니 남은 백제여 북은 고구려였다. 고구려가 곧 북쪽 성의 내 땅을 회복하여 서침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지역을 완전하게 지켜내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의 박혁거세 문중이 부도의 뜻을 족보를 전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북쪽과 남쪽의 역할을 하던 방어장의 역할을 하던 나라였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가장 어떻게 보면 국력이 가장 약했던 신라가 왜 통일을 했는지를 이 소부도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국께서 진하는 직접 통치를 했고 마하는 웅백다 라는 왕을 두고 일대 웅백다라는 왕을 두고 이 또 후대 왕들이 쭉 나옵니다. 번하는 치우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치도남을 일대 왕에 임명을 해서 이렇게 진한 마한 번하는 분치를 했다. 근데 이 강력이 지금으로 보면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점점 다 서쪽으로 가요. 네, 서토가 더 나오고. 그리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역사는 당군조선의 석국이었던 것 같아요. 변방국. 당군세기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hen촌이암 선생의 당군세기를 보면은 은나라의 도가 떨어지고 주나라의 도가 떨어지니 수시로 사신과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몽골을 전해도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진화는 후대 진화이 나옵니다. 끝나고 나서.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렸던 지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이게 오재훈 선생님이 그리셨지만은 이게 북쪽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오는데 신라가 진안을 계승한 걸로 사실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은나라가 기원전 1122년에 멸망할 때 요 은나라 주나라 경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기자가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은나라 대사상가 했던 기자가 여기 조선의 서변에 와서 살다 죽었다. 기자가 조선 땅으로 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소부도지에도 나오죠.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서토 또는 한족의 주 무대가 여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원입니다. 중원. 여기 보면 오재훈 선생님이 이렇게 이미 지도에 그리셨었죠. 자 보세요. 기원전 1122년에 주나라 무왕이 함양에서 출병을 합니다. 요거요. 은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빨간 거 요 선이 있죠. 이게 중국의 대청광역도인데 이 빨간 선이 타발마가 다니는 기동로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몰고 주무왕이 공격을 해 오니 틀림없이 이렇게 왔을 거예요. 왜?
여기 동망산에 있는 낙양 북쪽 맹진에서 이 항화를 도하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역사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니 지금 수양산이 한반도에 있다고 하는데 수양산은 5개가 넘어요. 오니까 어디 중간에 있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말고비를 잡고 신하가 이게 뭐 서쪽을 지키던 백의의 벼슬에 있던 신하가 어찌 왕을 치려 하십니까? 이 수양산에 있던 백의 숙제가 내려와서 말고비를 잡고 말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치고 여기 맹진에서 여기 북망산이 있는 데입니다. 맹진에서 도하를 해서 요 맹자라고 했죠. 도하를 해서 이 목야에서 안양의 중심으로 있었던 은나라 70만 군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주나라가 건국이 돼요. 근데 왜 멸망시켰으면 여기 옥토에 있지 왜 다시 기회로 들어가냐? 이쪽에 강력한 당군 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원전 1122년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자가 여기에 은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기순을 조선 땅으로 오니까 여기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당군 조선의 땅이었다. 자, 28장. 오늘은 28장까지만 볼게요. 이보다 먼저 육부의 총장들이 약을 캐는 날에 모여서 약을 캐는다는 게 무슨 약이겠습니까? 부도지 앞에서 나왔죠. 마고님의 복을 받은 어떻게 해요? 건강의 땅에 나는 마고님의 복을 천혜의 3가지 보물 보엽서실의 자 칠색 보옥의 부인 상건 영초의 산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캐는 날이었겠죠. 선도산 단묘에 성모가 알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가서 보았다. 이 선도산 이 성모는 동신성모인데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가면 선도산이 있고 중국에는 이렇게 선도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 도자를 원래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자가 원래 요 도자인데 바꾼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동쪽 우물을 보로 덮어 가리고 껍질을 벗겨서 남화를 얻었다. 몸에서는 귀신하고 키가 부치만큼 컸다. 곧 박으로서 성을 삼고 이름을 혁것이라 했다. 박은 단의 어음이요. 단의 어음이요. 박달나무 단의 어음이요. 박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여 성을 삼았으며 혁은 비신이 즉 강명으로서 암흑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다. 박혁거세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가 소부도주밖에 없어요. 저 강명으로 암흑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 뭡니까? 요의 잘못된 오행을 받아들여 최초로 계급 질서를 만들어 그 잘못된 오행에 눈이 멀은 핫토의 무리들을 얘기해요. 서토의 무리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6천의 사람들이 함께 양육하니 점차 자라면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빼어나게 밝고 대인의 도가 있었다. 13살의 여러 사람이 추구하여 거서관이 되니 신라의 최초의 왕의 이름이 거서관, 이사금, 착청 이렇게 나오다가 503년이 지나면서 왕이라고 짓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쥐기를 별도로 두질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모든 사람들을 또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늘의 천재를 지낼 수 있는 밝고 맑고 현명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 봐요. 거서관이 되니 그는 그요 가는 방이요 장이다. 즉 서방에 의거하여 경계하는 방어장이다. 즉 서방은 저들 서침하여 요의 무리들의 당도에서 행하던 사도를 행하는 무례한 자들을 막는 방어장이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설명이
소부도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요 위쪽이 상해고요. 여기 보면 회계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이 성거라고 있는데 성거가 뭡니까? 신선이 거하는 거다네. 옆쪽에 가면은 여기에 선도산이 있어요. 선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임해, 뭐 성거, 여기 임해현에는 또 신라산이 있어요. 그 영해 박씨에 내가 볼 때는 이 번향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영해 박씨를 통해서 부도지가 전수가 됐으니까 정신노비. 여기 보면은 여기 회계산, 여기 소홍시, 소홍이라고 있는데 절강성 소홍, 인동장씨 본향이 여기고요. 그 장보고의 부친 장백이 씨가 바로 소홍 사람입니다. 우리 중국 술 중에 소홍주 13도짜리인가 따뜻하게 데펴 먹는 유명한 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장보고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신라로 기순을 했대요. 지금 여기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자라가지고 신라의 기순에서 왕도에서 청해전을 지키는 장군이 됐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게 한심한 거죠. 임해, 성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선도산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이거 뭡니까? 마고산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마고산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제가 최초의 강의를 다 드렸어요. 이 선도산에 이렇게 경치가 좋습니다. 비경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뒤편은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제 강의 드리기로 하고, 소부도지 전체를 제가 꼭 프린트를 해서 다 드렸어요. 가져가시면은 집에서 예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제가 얘기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출력해 놓은 거는 몇 부 안 둘 테니까 꼭 줄 쳐가지고 공부하시고 들고 오세요. 제가 하기는 안 하겠지만. 확인하십시오.